네, 의사소통의 방법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서로의 의미를 어떻게 전달할까요? 보통 뭐 구두, 뭐 문서, 또 비언어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합니다. 이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선택은 이 지각자가 메시지에 반응하는 방식을 강화하거나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. 이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서 선호되는 방법이 다릅니다. 그래서 최근에 좀 연구되는 것들, 이런 것들, 그리고 활용, 이런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제 구두 의사소통인데요.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제 주요 수단이 되는 것이죠. 구두로 보통 많이들 하는데, 뭐 연설, 또 뭐 공식적인 어떤 1대1 면담, 뭐 집단 면담, 뭐 비공식적인 어떤 소문,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레이프바인, 뭐 이런 것들이 구두 의사소통의 어떤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구두 의사소통의 장점은 속도, 그리고 피드백, 교환, 이것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음, 속도 측면에서 좀 보면 언어 메시지는 이제 금방 좀 전달이 되고 반응을 좀 빠르게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은 꾸준히 면대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여전히 구성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또 정보를 전달받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. 이 수신자가 받은 메시지가 불확실할 그런 경우에 신속한 피드백은 송신자에게 그 사실을 바로 알려주고 또 바로 수정할 수 있게 하죠. 뭐 보통 저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다른 분한테 들었어요. 그런데 이제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된다.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든지 좀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.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. 이게 이제 신속한 피드백인 거죠.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보통 듣는데 좀 서툴다. 라는 부분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좀 경청하거나 또 오랫동안 듣고 있으면 이렇게 탈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요. 이거를 이제 리스너 번아웃이라고 하는데, 다른 사람의 말을 좀 잘 듣지 않고 좀 성급히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좀 조언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그레이엄 모디 교수라는 분이 말씀하시기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대화를 짧게 하려는 그들의 어떤 타고난 성향을 극복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. 그러니까 인내심을 갖고 잘 듣는다라는 겁니다. 이 적극적 경청은 이제 집중을 좀 방해하는 요인들을 좀 제거를 하고 또 말하는 사람에게 좀 몸을 기울이고 또 눈을 맞추고 또 다른 말로 좀 바꿔서 표현을 하고 또 계속 좀 말하게끔 이렇게 장려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는데 좀 더 많은 거를 배우게 하고 또 진실되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좀 구축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이 구두 의사소통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, 문화적 또 감정적 요소들을 이제 교환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문화적 경계를 좀 초월해서 또 사회적 정보를 의도적으로 좀 공유하는 이 문화 간의 어떤 사회적 교환, 이런 것들이 이제 개인들이나 어떤 팀들 사이에 이 신뢰, 협력, 또 동의 이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. 이 구두 의사소통의 이제 단점은요, 이 메시지가 많은 사람을 거쳐서 전달될 때 나타나는데요. 이 메시지가 이 여러 사람을 거쳐갈수록 의사소통의 이제 왜곡이 자꾸 더 커지는 것이죠. 뭐, 이 전화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. 이 각 사람이 메시지 자기 방식대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. 어떤 그런 게임들 보면은, 우리 뭐 이런 그 TV쇼나 이런 데서 보면은 이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죠. 이 메시지가 목적지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면 그 메시지가 그 단순하고 아주 쉬운 것이라도 이 메시지의 어떤 내용이 처음과 매우 다른 그런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구도 의사소통의 이 사슬, 이것은 이제 조직에서 효과적인 그 방법이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좀 골칫거리다라고 보는 좀 경향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문서 의사소통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이 문서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나 편지, 뭐 팩스, 또 전자메일, 또 메신저, 뭐 전기 간행물, 또뭐 문자나 뭐 상징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가 전달되는 그런 기타 장치 이런 것들을 다 통칭하는 것이죠. 이 문서 의사소통의 이런 이점,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어떠한 문서 작성 방식이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집니다. 그래서 요즘에 이제 비즈니스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문서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편지 같은 거 우편으로 직접 보내거나 뭐 파워포인트도 있고 메일도 있고 인스턴트 메시지나 뭐 문자 메시지 또 소셜 미디어
예, 그리고 블로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. 예, 그 어떤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디지털이나 예, 종이에 좀 기록돼서 또 오랫동안 좀 저장되기도 하고요. 또 어떤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빠르게 예,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. 단점 또한 이제 그 문서 작성 방식에 좀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좀 뒤에서 예,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비언어 의사소통을 좀 말씀드리면요. 그 사람들이 이제 언어 메시지를 전달을 할 때 보면은 비언어 메시지도 같이 전달이 되죠. 예,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은 이제 이 비언어만으로도 이제 의사소통을 해서 예, 아주 강력한 비즈니스 메시지를 만들기도 합니다. 그래서 예, 비언어 의사소통, 그러니까 뭐 신체 동작이라든지 말의 억양, 뭐 강조, 표정 같은 거, 예, 그리고 이제 이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어떤 그 공간적인 거리, 예,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지 의사소통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다. 예, 의사소통을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이 모든 그 신체 동작은 이제 어떤 의미를 좀 가지고 있죠. 이게 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. 물론 이제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긴 하는데요. 이 사람들이 그 신체 언어를 이용해서 이 현재 상태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.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좀 신뢰성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미소를 좀 짓는다든지 또 이렇게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팔짱을 끼지 않고 예, 이런 것들 예, 또 권위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서 있는다라든지 예, 이런 것도 이제 대표적인 이제 신체 동작을 통해서 의사소통이 되는 경우고요. 뭐 회의에 뭐 참석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비디오로 그 회의를 보지 않고 그냥 회의록만 읽는다든지 이럴 때 이 사람들이 그 회의에서 나온 그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이 비언어 의사소통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인 거죠. 또 단어나 문장을 말하면서 이 사용했던 그런 억양 이런 것들은 좀 기록이 되지 않는다라는 예, 그런 점이 있는 거죠. 이 억양 자체가 그 메시지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또 표정도 또 의미를 또 전달을 하기도 하고 예, 그래서 이 표정 같은 경우는 또 분노, 뭐 공격성, 또 두려움, 또 부끄러움 뭐 이런 것들을 예,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공간적 그 거리도 의미가 있어요. 그래서 사람들 간에 이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거리는 이제 대체로 보면은 어떤 문화적 규범에 따라 달라집니다.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업 파트너들이 그 유지하는 거리가 이 북미 쪽에서 예, 대부분에서 보면은 친밀감을 좀 그 느끼는 예, 거리인 거죠. 예, 어떤 사람이 이제 적절한 거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, 좀 보다 가까이 있을 때 예, 이럴 때는 좀 공격성이라든지 어떤 뭐 성적 관심을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. 또 일반적인 경우보다 또 더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뭐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예, 관심이 없다라든지 또는 뭐 불쾌하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. 네, 의사소통 경로의 선택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요. 이 사람들이 이 하나의 의사소통을 이제 왜 선택을 할까요?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매체 풍부성 모델이라는 거 있는데 이 경로를 예, 왜 그렇게 선택을 하는지를 좀 설명하는데 예, 도움이 됩니다. 이 경로에 따라서 그 정보를 좀 전달하는 능력이 다릅니다. 이제 어떤 경로 같은 경우는 이제 동시에 예, 많은 정보를 좀 다루고요. 또 신속한 피드백을 용이하게 하기도 하고 또 아주 매우 이제 개인적이라는 점에서 이제 풍부한 정보를 전달하기도 합니다. 또 어떤 경로 같은 경우에는 예, 이러한 좀 요인들이 좀 부족하게 예, 전달돼서 이제 정보가 빈약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 면대면 예, 이런 그 대화 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 에피소드당 이제 가장 많은 정보, 그러니까 뭐 다양한 정보, 그러니까 말이라든지 자세, 뭐 표정, 제스처, 억양 뭐 이런 거, 그리고 이제 즉각적인 피드백도 이제 언어나 비언어적인 것도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예, 이런 경로의 풍부성, 예, 경로 풍부성에서 이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죠. 이 높은 경로 풍부성을 가진 어떤 다른 매체의 예로는 이제 뭐 화상회의라든지 전화통화, 뭐 생중계 연설, 음성 메일 이런 것들이 있죠. 이 메모, 편지, 녹화된 연설, 이메일뿐만 아니라 이 공식 보고서와 같은 이제 게시판, 뭐 이런 그 비개인적인 그런 그 문자 매체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은 이제 정보 풍부성 측면에서 봤을 때 예, 가장 낮은 점수를 예, 받는다라는 것입니다. 예, 요약하자면 이제 풍부한 매체는 이제 우리한테 어떤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공을 합니다. 이 의사소통의 어떤 무의식적인 측면은 이제 메시지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예, 무의식적인 측면이 없으면은 예, 이제 송신자의 어떤 감정, 태도 이런 것들을 추론할 수 있는 다른 단서들을 예,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의사소통 방법을 이제 선택하는 데 있어서요. 이제 경로 선택은 이제 메시지가 좀 일상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예, 비일상적인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. 이 일상적인 메시지는 좀 이해하기가 쉽고 또 모호성이 좀 적습니다.
이 풍부성이 낮은 그런 경우, 이것들은 좀 효율적으로 좀 전달할 수 있고요. 또 비일상적인 메시지는 좀 복잡하고 오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경영자들, 리더들 같은 경우에는 이 풍부한 좀 경로를 선택해서 이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이제 구두 의사소통을 이제 선택하는 게 있는데요. 이 수신자가 좀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려면 이 구두 의사소통이 이제 좋은 선택이죠. 예를 들면은 이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 계획,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객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제안하는 어떤 그런 각각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 사람들, 고객들의 어떤 반응을 조사하는 것들이 필요하죠. 그리고 이제 수신자가 선호하는 어떤 의사소통 방식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. 어떤 사람은 이제 서면으로 작성된 내용에 좀 집중을 잘하고,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또 토론을 또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. 예를 들면은 이제 관리자가 미팅을 요구를 했어요. 그럴 때 이제 미팅 대신에 이메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진 않죠. 관리자가 이렇게 요구를 할 때. 또 이 작업 환경의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일이 좀 빠르게 진행되는 어떤 작업장 이런 데에서는 이제 방문 미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, 빡빡한 그런 일정을 가진 팀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예정된 어떤 스카이프 화상회의 뭐 이런 것들,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좀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. 이 면대면 의사소통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바로바로 좀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의사소통 방법을 선택할 때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말하기 능력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됩니다. 이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은 이 목소리가 어떤 말하는 내용보다 2배나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. 명료하고 좀 적당한, 그리고 좋은 말소리, 이런 것들이 또 사람의 어떤 경력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. 뭐 크거나 또 신문하는 듯하거나 짜증스럽거나 또 미성숙하거나 가성이거나 또 숨소리가 좀 섞여 있거나 뭐 단조로운 목소리 톤, 이런 것들은 좀 경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. 이 목소리가 문제라고 하면은 이 작업팀이 좀 그 문제를 갖다가 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이게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좀 변할 수 있게 하거나, 또 아니면 이제 발성 같은 걸 이렇게 좀 가르쳐주는 그런 선생님들, 강사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죠. 이 문서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적으로 아주 이제 복잡하고 좀 장황한 의사소통에서 이제 가장 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. 이제 뭐 예를 들면 이 2문장의 글이 이 10분 동안 전화 통화를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. 또 단문 메시지가 가장 좀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죠. 그렇지만은 이제 문서 의사소통은 이제 감정 표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꼭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문서 의사소통은 이제 정보를 좀 눈으로 보고 입증하고 또 기록하기를 원할 때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이 비즈니스를 할 때 이제 그 우편 편지 보내는 거 있잖아요. 이럴 때 이제 뭐 네트워킹 또 기록을 목적으로 해서 이제 사용이 많이 되고요. 또 본인의 어떤 서명이 필요할 때 이럴 때도 사용이 됩니다. 그리고 입사 면접 후에 또 지원자에게 어떤 손으로 감사 편지를 이렇게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인 거죠. 그리고 손으로 쓴 편지 봉투,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 직원들이 개봉하지 않고 수신자의 책상 위에 바로 올려놓기도 합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인스턴트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적인 내용인 경우에만 좀 회신을 좀 해야 되고요. 또 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그런 메시지다라고 좀 판단될 때 보내야 됩니다. 이 대화 내용은 나중에 좀 참고하기 위해서 저장할 수 없다는 점도 좀 기억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문자 메시지는 좀 저렴하게 보내고 받을 수도 있고, 또 이 고객이나 또 경영자와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은 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이제 어떤 사용자 그리고 뭐 경영자들 이런 경우는 문자 메시지가 좀 거슬리고 또 주의를 좀 산만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먼저 이제 프로토콜 이런 통신 규칙 뭐 이런 것들을 좀 설정하기도 하죠. 그리고 이제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판매 분야들 있잖아요. 뭐 기업 대 개인, 뭐 B2C라든지 또 뭐 기업 대 기업 이런 B2B에서도 유용하다고 합니다. 뭐 예를 들면은 뭐 화상회의 회사에 이제 PGI라는 회사가 있는데, 여기 이제 영업 담당자가 두잇넷 덱이라는 이제 이런 그 소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,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 최고 경영자가 웹 화상 회의에 대한 어떤 좌절을 트윗했다는 것을 알고서 그 잠재 고객하고 또 즉각적으로 연결하면서 이제 매우 빠르게 이 성사를 시켰다, 판매를 성사시켰다라는 사례도 있습니다. 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블로그 사용, 또 글쓰기, 뭐 댓글 달기, 이런 것들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인데요. 이것은 이제 어떤 그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이 좀 공개가 돼서 이제 구글 같은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제 이름을 어떤 썼던 그런 글들이 좀 쉽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
그리고 이제 비언어 의사소통을 좀 이제 선택할 때 이것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, 이 의사소통에서 있어서 이제 비언어적인 측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. 이 송신자의 어떤 그런 말 그대로 의미뿐만 아니라 이 비언어적인 부분에서 이제 여러 단서들이 있는 거죠. 예, 특히 이제 메시지 간에 좀 모순되는 내용들을 좀 감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 예를 들면은 막 손목시계를 좀 자주 보는, 예, 그런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이 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좀 상관없이 좀 대화를 빨리 좀 종료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고 있는 것이죠. 예, 말로는 이제 신뢰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비언어적으로는 나는 뭐 당신을 신뢰하지 않는다,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상충된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다른 사람한테 좀 잘못된 정보를 주게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정보 보안은 또 의뢰인, 또 고객, 또 구성원에 대한 이제 개인정보를 이제 가진 거의 모든 조직에서 이제 아주 뭐 중요한 문제가 되죠. 법적으로도 또 많은 또 규제들이 있고요. 예, 조직은 이제 뭐 병원의 환자 자료, 예, 같이 이제 보호해야 되는 어떤 전자정보, 또 파일, 그런 캐비넷 속에 있는 어떤 문서 정보, 또 구성원에게 또 전달할 정보에 대한 그런 보안을 이제 많은 조직들이 이제 신경 쓰고 있습니다. 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이제 그 구성원의 어떤 인터넷 사용이라든지 이메일 기록,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예, 그래서 어떤 기업은 뭐 비디오 감식 시스템을 좀 사용하기도 하고, 또 전화 통화 있잖아요. 이런 내용도 또 녹음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. 예, 이러한 방법이 뭐 아무리 이제 필요하다 하더라도 구성원의 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. 예, 이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되죠. 그래서 또 조직은 이제 또 정보 보안 정책, 이런 것들을 좀 수립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을 좀 참여를 시키고, 또 이들의 어떤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어떤 통제권 일부를 좀 제공을 해서 구성원들의 우려를 좀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.